안녕하세요. 집쿡맘 이혜원이에요. 오늘은 표고 탕수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주 재료도 소개해 드릴게요. 건표고버섯, 마늘, 그리고 당근 주 재료고요. 탕수 소스로는요, 올리고당, 진간장, 참기름, 후추, 흑설탕, 식초, 사과, 그리고 다시마 물까지요. 그리고 반죽에 필요한 전분가루와 튀김가루, 그리고 물이 필요해요.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오늘 이렇게 귀엽고 앙증맞은 이 건표고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건표고는 물에 한 1시간 정도 불려주셔야 돼요. 시간이 좀 있으시면 1시간 좀 더 넘게 불리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불려놓은 게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다 불려진 걸 어떻게 아냐면 이렇게 다 만졌을 때 아주 스펀지 같이 말랑말랑해지면 다 제대로 잘 불려진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불려지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말랑말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꼭 불려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물기를 좀 짜서 약 한 20개 정도, 오늘 표고버섯 건표고 한 20개 정도 준비했어요. 이렇게 해서 물 꼭 짜세요. 한국 요리에는 이 표고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생표고 이외에도 이렇게 건표고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오늘은 이걸로 맛있게 튀김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다음에 꼭지 부분은 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칼로 이렇게 썰으셔도 좋고요. 혹은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밖으로 잡아주시고 땡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너무 크게 튀기시면 나중에 이게 튀김옷이 입혀져서 좀 사이즈가 커져요. 크기가 커지니까 4분의 1 정도 자르시고 제일 작은 거는 한 반 정도 자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이렇게 큰 아이들, 이렇게 큰 아이들은요, 짠 썰어주세요. 반으로 썰고 보시면서 이거 좀 내 입에 좀 잘 안 들어가겠네 하면은 먹기 좋은 크기로 아주 요거 표고 탕수 튀겨놓으면요, 이 쫄깃쫄깃한 식감이 진짜 맛있어요. 오늘 한번 바로 이 건표고 사셔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만들기도 진짜 쉬워요. 그래서 만약에 또 이런 건표고 아니고 마트에서 건표고가 이렇게 큰 봉지에 팔거나 아니면 잘 구하기 쉽지 않으시면 그때는 표고버섯 슬라이스라고 해서 표고버섯 채, 건표고 채도 많이 팔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렇게 건표고 슬라이스 된 것도 사용하셔도 좋아요. 자, 여기에 이 다 썰어 놓은 표고를 넣고 전분가루를 넣어서 조물조물 묻혀 놓을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물기 짠다고 했었는데 제가 아까 열심히 잘 짜서 그런지 물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굳이 안 짜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전분가루를 약 2큰술, 자, 이렇게 해서 톡톡톡 해가지고 그래서 묻혀주세요. 이 전분가루를 묻혀두는 이유는 표고버섯을 좀 이따 튀길 때 좀 더 바삭바삭해지라고 이렇게 한번 묻혀놓는 거거든요. 물기도 좀 흡수하고. 이렇게 놔둘게요. 자, 그 다음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마늘이랑 당근 준비했는데요. 브로콜리 같이 녹색 식재료를 사용하셔도 아주 좋은 색깔의 그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마늘은 여기 꽁지 다 따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는 좀 두껍게 먹고 싶은데 나는 좀 굵은 마늘이 좋아 라고 하시면 지금보다 조금 더 굵게 썰으셔서 드셔도 좋아요. 그 다음 당근은 요 좀 작은 부분으로, 집에 남아있는 당근 그냥 뭐 짜투리 당근 같은 거 쓰셔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반달 썰기 할 거라 이렇게 반 썰어서 이렇게 두껍게, 조금 더 두껍게 하셔도 좋고 조금 더 얇게 하셔도 좋고 이렇게 해서 썰으셔서 마늘이랑 같이 담아두세요. 그 탕수 소스를 만들 건데요. 탕수 소스를 만들기 전에
기름을 먼저 예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름이 180도까지 온도가 올라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요리할 때는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약불에 기름을 좀 예열을 할게요. 자, 그럼 탕수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탕수 소스는 먼저 다시마 물을 사용을 하는데요. 한 1.5컵 정도 쓰는데 2컵 정도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종이컵으로 한 컵 반 정도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식초를 좀 넣을 거예요. 식초는 투명볼에 담았는데 현미식초나 사과식초, 집에 있는 아무 식초 쓰셔도 좋아요. 식초 3큰술 정도 넣으시고, 그다음 사과를 즙을 넣을 건데요. 사과즙이 없으시면 사과 주스 같은 거 쓰셔도 되고, 실은 설탕 쓰셔도 무방해요. 근데 이제 사과즙을 넣는 이유는 저희 탕수 소스 드실 때 이렇게 약간 과일향이 나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요만큼 반 개 정도를 갈면 한 3큰술 정도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껍질 벗겨놨어요. 이렇게 해서 그라인더 있으시면 그라인더에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과 주스 쓰셔도 돼요. 그래서 없으시면 안 쓰셔도 되고요. 그 새콤한 맛은 식초가 내주니까 이렇게 해서 사과를 갈아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사과즙이 완성되었어요. 이 사과즙은 좀 사과가 갈변되는 건 다 누구나 아시겠지만 이 상태로 한 5분만 놔둬도 색깔이 금방 변하니까 양념장 만들기 전에 바로, 오늘 제 사과가 좀 사이즈가 컸나 봐요. 저는 한 4큰술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다 넣을게요. 자, 사과즙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장 넣어야 돼요. 간장은 2큰술, 그래서 하나, 2개. 자, 그 다음 올리고당은 윤기를 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올리고당도 이것도 한 2큰술 정도 넣어주시고 섞어주세요. 그 다음에 흑설탕은 약간 검은색이 나와주면 좋아서 그래서 흑설탕을 쓰는데요. 흑설탕 없으면 그냥 백설탕 쓰세요. 그래서 이것도 한 1큰술 정도 넣으시고, 그 다음에 후추 톡톡 해서 완성되었어요. 참기름은 제일 마지막에 살짝 두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탕수 소스도 만들어 놨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해야 될 게 저희가 물 전분이랑 물 반죽을 만들어야 돼요. 갑자기 2개가 뭐냐 라고 하실 텐데, 물 전분은 좀 이따 탕수 소스를 끓일 때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전분을 사용해서 그 농도를 맞추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물 반죽은 표고버섯을 튀김을 하기 위해서 반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물 반죽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2가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 반죽부터 먼저 만들어 볼게요. 물 반죽은 아주 간단해요. 집에 튀김가루 다 있으시죠? 물이랑 튀김가루, 그다음 전분가루가 필요해요. 물은 약 3분의 2컵 정도? 한 컵을 다 넣으면 좀 많이 질어서 물 한 3분의 2컵 정도에, 그 다음에 튀김가루는 약 1컵. 튀김가루는 이렇게 해서, 집에 계량컵 있으시면 계량컵 편하게 쓰셔야 해요. 이렇게 해서 좀 1컵 정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전분가루가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전분가루는 2큰술 정도 넣어서 물 반죽을 만들어 주세요. 너무 묽지 않게, 또 너무 되지 않게. 휘핑기 있으시면 휘핑기를 하면은 이 멍울 같은 거 잘 금방 없어지죠. 그래서 반죽을 완성했어요. 이게 바로 물 반죽이에요. 그래서 전분물을 만들 거예요. 전분물은 정말 간단해요. 그냥 물 2큰술에 전분 1큰술. 이게 끝이에요. 근데 전분을 우리가 물에 녹일 때 찬물로 쓰시는 거 알고 계시죠?
뜨거운 물에 전분가루를 녹이면은 전분이 떡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꼭 찬물에 이렇게 녹여주세요. 좀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전분 농도가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이 물이 이렇게 뜨고 전분가루가 밑에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숟가락으로 휘저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일단 준비가 다 끝났네요. 이제 기름도 조금 더 이제 올라와야 되니까 불을 조금 세게 할게요. 자, 그 사이에 이 표고버섯을 물반죽에 퐁당 빠뜨려 볼게요. 자, 이렇게 잘 흡수된 전분가루에 흡수된 표고버섯을 담고. 아, 맛있겠네요. 고기를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실은 이 표고버섯이 고기를 대신해서 드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체 식재료죠. 기름의 온도를 우리가 집에서 어떻게 측정해요? 180도를 어떻게 알아요? 궁금하시죠? 반죽이 요만큼 하나 떠서 이렇게 한번 담가 보세요. 자, 이렇게 바로 올라오면은 180도 정도가 된 거예요. 또는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여기 지금 가운데 빨간 원이 보이시죠? 꾹 눌러보셔서 부글부글 옆 가장자리가 끓어오르면 180도라는 증거예요. 자, 이때 표고버섯을 물반죽한 표고버섯을 넣어볼게요. 자, 지금은 얘네들이 서로 엉겨 있는데요. 좀 이따가 채로 어느 정도 익으면은 한 번씩 두들겨 주면서 떼줄 거예요. 야, 맛있겠네요. 벌써부터 이 아주 표고의 그 특유의 향이 잘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너무 처음부터 뒤적이지 마세요. 막 뒤적이기 시작하면 얘가 이 그 튀김옷이 다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좀 붙어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 이걸로 쓰죠 뭐. 자,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떼주세요. 지금부터 팡팡팡팡 한 번씩 치면서 이제 표고버섯이 붙은 것들을 떼주시면 돼요. 이 표고버섯은 노릇노릇해질 그때까지 튀기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채 같은 걸로 눌러주시면 얘네들이 잘 떨어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시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튀김옷만 다 부서지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지금 벌써 다 익었어요. 근데 이제 색깔이랑 그 바삭함을 위해서 조금 더 튀길게요. 앙증맞은 사이즈로 아주 한입 사이즈 맛있게 되고 있네요. 어때요? 바삭바삭하게 잘 튀겨진 것 같죠? 아, 맛있겠다. 자, 이렇게 다 튀겨진 표고버섯을 이제 불을 끄시고 기름을 좀 탈탈 털어서 그래서 이렇게 좀 넓적한 접시에 키친타월 한 장 까시고 기름을 한번 살짝 뺐다가 자, 이렇게 해서 기름 좀 탈탈 떨어진. 이거 아주 귀엽고 앙증맞네요. 애기들이 먹으면 좋아할 사이즈예요. 자, 이렇게 해서 탕수튀긴 표고버섯이 다 튀겨졌어요. 자, 이제 소스를 끓일 건데요. 이제는 끓일 소스 후라이팬을 불을 올려주시고요. 자, 요거 생각보다 물이 좀 많은 거 아니야? 그러실 수 있는데 요거 이제 좀 이따 전분 농도로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요만큼의 양에 뿌려서 드시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소스가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이때 저희가 전분물을 넣어서 농도를 맞추는데요. 이 전분물은 휘저어서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요 물을 그대로 따라 부으시면 요 밑에 남아있는 전분 농도로 더 농도를 진하게 잡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러면 물을 좀 따라 부을게요. 살포시 하면 여기 이렇게 하얗게 전분 농도가 생겼죠? 이거를 긁어서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끓이다 보면 이게 이제 농도가 진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벌써 이게 소스가 끈적해지는 이게 바로 눈에 보이시죠? 이때 아까 좀 얇게 썰어 놓은 이 당근과 마늘을 넣어서 볶아주세요. 자, 냄새 너무 좋네요, 진짜.
자, 이렇게 좀 끓어오르면 요때 참기름 한 방울 넣으셔서 확실하게 책임져주는 오늘의 탕수 소스를 완성했습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요. 잠깐 놔두고 이제 다 식은 이 표고 탕수를, 튀김 탕수를 먼저 그릇에 담고요. 부드러운 식감을 좋아하시면 소스를 부어서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해서 드실 수 있고요. 바삭바삭하게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 소스는 볼에 담으셔서 꼭 찍어 드세요. 그래서 먹고 싶은 만큼 사사삭 뿌려주세요. 아이, 맛있겠다 진짜. 짜잔! 오늘의 표고탕수가 완성되었어요. 어때요? 진짜 이 바삭바삭한 표고버섯 튀김이 보이시나요? 아주 간단하고 쉽게 만들 수 있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는 표고를 꼭, 건표고를 사용하니까 표고를 꼭 요리하기 전에 한두 시간 정도 물에다가 불리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이 부먹 상태의 표고를 먹어볼게요. 마늘 좋아하니까 마늘 많이 넣어서. 눈이 번쩍 뜨이는 진짜 제가 만든 게 이렇게 맛있으니 살이 빠질 리가 없죠. 뿌려놓은 지 조금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그 바삭바삭한 맛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하지만 소스가 좀 뿌려짐으로써 이 탕수가 좀 표고버섯이 좀 부드러워진 건 사실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표고버섯은 씹으면 씹을수록 독특한 향기가 나서 사람들이 사랑하는 버섯 중에 하나예요. 특히 표고버섯에 들어있는 베타클로칸 성분은 면역력을 높여줘서 대표적인 면역력 높이는 음식이기도 하지요. 자, 오늘 요리 어떠셨어요? 오늘 요리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요리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Ba-dum-bum.